우정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나을까요? 꿈지기님. 꿈과 현실 사이가 낫죠. 자, 최희배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희배입니다. 자, 이 코너에 대해서 우리 왜 본인의 이름이 별명이 꿈지기가 됐는지 이 코너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아무튼 공인회계사로서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뭐 그동안 이제 경제 관련된 시민운동을 했었고 또 국회 가서도 계속 우리나라의 공정한 경제가 만들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안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또 그런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경제의 공정한 모습, 꿈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잘 달성이 안 되는 현실. 이걸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짚어보자. 얘기하면서, 예,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그런 것들 알면서 같이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사모님한테 그 빼꼼남의 이미지가 예. 그 4년, 5년간 한 그 수많은 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아니요,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뭐, 나의 전문 분야만 파고 들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정치는 꼭 자신의 전공 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그렇죠. 굉장히 폭넓게 모든 분야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 2년 전에 사개특위 위원이 돼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돼서 그렇게 빼꼼, 이렇게 그 창틈으로 인터뷰를 하고 네. 검찰 개혁을 할 때, 아무튼 역할을 했던 것도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모든 걸 다 가진 분과 함께 그러면 전문성도 갖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상징도 갖고 있는 우리 네. 꿈지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꿈지기님은 나 돈만 있으면 좀 이런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경제 쪽이다 보니까 금융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업 지배 구조에 관련된 교육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이 될까요? 아니 뭐 돈은 안 그러니까 될 돈이 것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그렇네요. 그 풍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의견을 전해주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꿈지기님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갖고 뭔가 개발하기 위한 그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사실 돈도 없고 현실도 어렵고 그래서 꿈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한 기업의 총수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예. 그렇죠. 뭐 돈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슨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도 되고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총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네네. 다만 여기서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되죠.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뭔가 정보를 얻었고 또 회사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서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회사가 하게 두지 않고 내가 했다. 왜? 그게 돈 벌고 미래 전망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그러면은 회사가 사업할 기회를 총수가 뺏어간 거죠. 잘 안 와닿아요. 와닿아요?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있어요? 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는 사례인데요. 네. 현대 자동차가 이제 완성차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시면은 그 자동차 대리점 가서 이제 구매 계약서를 써가지고 사지만 그게 공장에서 배달돼 올 때 어떻게 인도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 측에서 대리점에서 인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인도비를 줘요. 네. 배송비를. 네. 그래서 저기 뭐 어디 울산 공장에서 그 차가 오는데 한 30만 원 든다면 30만 원을 내요. 내가 직접 울산에 가서 그걸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끼려고 직접 울산에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운송을 해주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완성된 차를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큰 트럭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트럭을 필요로 해서 그 자동차를 운송해주는 회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거를
현대자동차의 지금 이제 회장이 되신 정의선 회장님과 네. 명예회장이신 정문구 회장님이 회사를 차렸어요. 두 분이서. 근데 그거는 그래서 네. 그 두 분이서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결국 현대자동차가 이용해서 그 회사 그 배송회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그렇겠죠. 이제 매출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늘어나고 그 회사가 이제 상장까지 해서 수조 원의 돈을 번 거죠. 근데 그건 아까 그래서- 전에 우리가 공정위 부위원장하고도 인터뷰했지만 예. 총수일가가 좀 문어발식으로 만드는 좀 그런 거에 속하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근데 그거를 개인 회사로 만든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기가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 회사 관련성 있는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그 회사가 직접 하면 되죠.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출자를 해서 그런 운송회사를 세워가지고 운송을 시키면 그 운송회사가 돈을 벌면 현대자동차의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현대자동차는 자기의 자회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큰 이익을 안 남기고도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좋은 건데 이거를 개인 회사로 만든 거죠.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거기에 문제구나, 일감을 이거. 몰아주고 그런 사업 기회를 가져감으로써 결국 총수 일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 기회 유용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네. 경제 교육을 좀 시키는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YTN 라디오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거를 YTN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이익은 개인이 김혜민이 갖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사업 기회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사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이사는 주주들의 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내가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뒤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내가 따로 회사 차려가지고 하거나 또는 다른 그런 회사의 직을 가지고서 또 거기서 근무해가지고 또 다른 월급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법상에 그런 경우에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겸직이나 겸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해 놓고요. 그리고 이사하고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부동산 땅이 있는데 공장을 짓겠다고 회사에서 하는데 마침 내 땅을 그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저 땅을 싸게 사야 이득인데 이사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걸 비싸게 팔아야 이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와 나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해요. 그럴 때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주 편에서 해야죠. 회사 그렇죠. 편에서.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럼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저 월급 주는 사람 눈치를 그래서 볼 수밖에 그게 이제 없죠. 그게 근데 사장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돼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충돌할 때 이해 충돌할 때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비단 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우리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고위 공직자들도 적용하고 그 법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의 원래 일을 시킨 그 주인을 위해서 나는 대리인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이해 충돌될 때는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이제 우리가 충실 의무, 충성 의무라고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상법에 뿌리 내려져 와 있었습니다. 자, 회사 기회 유용이라는 개념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럼 현대차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로봇 산업에 진출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되게 멋있게 그분이 나서 PT하고 막 예.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에 이렇게 나가셨구나 이랬는데 그것도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런 결과로 이런 로봇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잘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또 그 엔비디아라는 큰 반도체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어떤 차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협업 그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 로봇 기업의 지분의 80%를 현대그룹이 갖기로 했는데 그중에 20%는 정의선 회장 개인이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니 뭐 그룹에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총수도 일부 투자함으로써 총수가 더 책임지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자들도 총수가 저렇게 투자했으니까 그렇죠. 이거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 믿음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그 기업에 일하는 분들도 야 총수가 직접 투자했으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든지 잘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제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검토하는 모든 과정은 회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회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여기가 아무튼 전망이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신이 여기에 출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출자 안 하고 다른 회사가 출자하게, 아니면 회사가 더 출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자기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회사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나가서 영업도 하고 끌고 와야 되는데 본인 돈을 투자하는 이 상황이 회사 기회 유용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투자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투자하는 몫은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가 더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자기가 직접 개인적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 듣는 사람들 중에 아유 참 꿈지기님 참 꿈 같은 말씀 하시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걸 기아차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러니 지금 당장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리더가 통 크게 딱 내 돈 투자하고 예. 그렇게 해야 쭉쭉쭉 나가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빨리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가 개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사를 더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네. 예, 그거는 주주들이 그런 권한을 위임해줬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상법상에서 이걸 다 이제 정해놨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법으로도 이런 회사 기회 유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앞서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도 그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행위 금지한다라고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이제 거기 중에도 이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가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네. 명확하게 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실인데 그래서, 예. 제가 또 하나 현실을 얘기하면 이게 로봇이라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덤빌 사람이 없을 때 기업이 좀 그 총수가 주체적으로 쭉쭉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후적으로 잘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평가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회사와 임원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출자를 안 하면 다른 계열사가 누군가가 출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80%를 인수하기로 저쪽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계열사의 이익과 회장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돌될 때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이사의 의무인 거죠. 근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그게 자신의 임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배임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군요. 예. 사실은 2017년 국감에서 최이배 의원이 직접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도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건 어떤 경우였어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때 이제 SK가 LG 실트론이라는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재료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SK가. 그래서 LG가 가지고 있던 지분 51%를 SK가 사왔고요. 나머지 49%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여러 이제 그 PEF라는 헤지 펀드 뭐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건데 네. 그 중에 20% 정도는 그냥 SK가 다시 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51% 사올 때는 이게 경영권이 있으니까 이 가치 원래 기업의 가치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18,000원에 사온 거예요, 주당. 네. 근데 나머지를 사올 때는 이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제 없다라고 해서 30% 할인된 12,000원대에 사온 거예요. 그 20%를 그렇게 SK가 아무튼 사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머지 이제 또 30%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 거래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돈을 직접 자기가 목돈으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제 TRS 거래라는 좀 어려운 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그냥 매년 약 90억 정도의 이자만 내고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되면은 그때 얻는 이익은 다 자기가 갖게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비슷하네요, 정말. 예. 아까 경우랑.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때 제가 2017년도에 국정감사 때 문제 지적을 해서 지금 공정위가 아직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조사 중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 로봇 회사 인수한 부분도 굉장히 그 로직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현대차 등에다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이런 네. 거 이사회에서 상법에서 의하면은 이사회에서 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논의했느냐라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오고 네. 또 그다음에 이게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또 이사회의 또 그런 승인을 또 반드시 요구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수의 그 새로운 사업 발굴의 의지, 뭐 거기에 얼마나 돈을 넣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상법 내에서 공정거래법 내에서 어떻게 또 해석되는지 정말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네, 꿈지기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